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로봇 테마 중에서 이 종목만은 꼭 봐야 된다. 세계 1위 로봇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드렸듯이 로봇 테마주는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도주로서 2023년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들 많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여러가지 제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고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맥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합니까? 현실의 로봇에 투자하라.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로봇 산업은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생산 활동,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서 로봇의 역할과 기여는 훨씬 더 빨라지고 그리고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핵심 기술들이 촉진시킨 제조업의 서비스화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로봇 제품 판매에서요. 어디로 간다? 로봇 서비스 판매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로봇을 판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으로 갔었고요. 이것이 유형 자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했었고 여기에서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로봇의 서비스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향후 5년 이내에 로봇을 공기청정기 정수기와 같이 대여하는 업체도 생깁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우리가 앞으로 예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 중심이 아니라 뭐 사용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요. 이것이 무형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대량 생산,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생산으로 갈 것이고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연관된 산업들은 이겁니다.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AI, 인공지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밀한 제조를 위해서는 3D 프린팅이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로봇과 VR, AR까지 총망라한 메가 테마 그리고 주도 업종으로 올라설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자, 지금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산업용 로봇의 주요 국가 설치 동향을 보시면은요. 2021년이거든요. 우리나라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죠?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2021년.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아마 미국은 올해 설치량이 일본을 넘어서서 아마 1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한국도 따라 붙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주들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중국이 가장 많은 로봇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산업용 로봇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형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우리나라가 빨리 쫓아가야 될 겁니다. 자,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직도 산업용 로봇의 비중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산업용 로봇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 서비스 로봇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문 서비스 로봇도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로 보시면은 과거에는 과반 이상이 산업용 로봇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장이 개화가 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쪽이 개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중간 단계 뭐 있습니까? 협동 로봇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신규 설치 그리고 대당 단가 요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로봇 시장이 심상치 않은 것이 이겁니다. 산업용 로봇 설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대당 단가, 한 대당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의
임금의 상승률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로봇 쪽이 급속하게 대체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목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죠. 두산그룹의 계열사가 되겠는데요. 두산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지주회사죠. 두산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있고, 두산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MI, 오리콤 이렇게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9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두산그룹의 실적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의 규모, 절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부가가 900억이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1위 로봇 업체입니다. 그런데 장부가가 900억 산정이 되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한 4천억에서 5천억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두산 가지고 있는 요 지주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만드는 것은 주로 이렇게 협동 로봇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 팔이 있고요. 요 앞에 그리퍼라든지 다른 기능을 가진 요 헤드를 붙여 가지고 협동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H 시리즈가 있고 M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자 요런 데 쓰입니다. 커피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도 만든다? 치킨도 튀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협동 로봇의 가장 최강자는 누굽니까? 최강자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로봇과 이제 이따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비상장 3사의 연간 매출, 그러니까 두산 지주사 안에 있는 비상장된 계열사들의 매출하고 장부가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여기에서는 매출액이 62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은 얼마? 290억 잡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은 매출액은 한 400억이 좀 안 되는데 장부가액은 900억 정도 되는 거죠. 86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매출은 얼마 안 돼요. 그죠? 50억 정도인데 720억 잡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이 비상장 3사의 매출액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비상장된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가 문제다? 아마 얘네를 전부 다 띄어가지고 IPO를 진행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버셜 로봇과 비교를 한번 하시면, 유니버셜 로봇은 덴마크 업체로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2위는 테크만이라는 대만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환학 일본 업체인데 환학의 기술력은 뭐 굉장히 뛰어나죠. 그 다음에 스위스 업체 하나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6%로 5위권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계 5위권 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 한국의 로봇 보급률이 요즘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국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요,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은 주로 해외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국내 시장 3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해외 매출 비중 보시면 주로 유럽, 미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을 가장 공격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이 되겠죠. 선진국들이 먼저 보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수원 공장에서 만드는 로봇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로봇 8, 그런데 요게 이제 협동 로봇이고요. 연간 2300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장 흐름들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이동을 하면서 인간 8과 닮은 협동 로봇을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협동 로봇들이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 인간의 팔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협동 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형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데 최대 작동 반경이 1.7m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로봇의 힘을 풀어버리는 센서, 이거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 같은 공간에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대당 가격이 얼마? 3천에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따라서는 5kg에서 25kg까지 다양한 무게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물류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열리는 것은 25kg 이상의 고중량을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택배라든지 이런 물류 시스템에도 협동 로봇이 집중적으로 배치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뭐한다? 공사용 드릴과 바퀴를 결합한 타공 로봇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현대자동차, 샤넬, 에르메스, KLM 등 국내의 여러 대기업이 두산 로보틱스 로봇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교촌치킨에서는 협동 로봇, 지금 치킨 튀기는 로봇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동 로봇의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35%로 1위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위권, 시장 점유율은 6에서 7%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매출액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2018년에 99억 원, 100억 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500억에서 600억까지 500% 이상의 매출 성장률, 엄청난 외형 성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증가율은 더 가팔라질 것인데, 우리가 두산을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이 이거죠. 2, 3년 이내에 기업 공개를 추진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두산이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겪은 것들이 있죠.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상장을 시켰고요. 이런 식의 이제 상장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명에 앞서 간단히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이 아주 핫합니다. 정말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수익률들이 엄청납니다. 무료 어플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 수익률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14일날 추천이 됐던 STX는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바로 3일 만에 100% 급등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수익들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날 추천됐던 강원에너지도 역시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올라가면서 지금 한 20에서 25% 정도의 수익률들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오늘 추천된 종목은 무엇이냐? 오늘 추천된 종목 뭡니까? 태광입니다. 태광의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태광 어떻죠?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5%대, 그러니까 한 6% 정도의 당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터지니까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어플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두산 차트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11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무겁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변화가 좀 생기고 있죠. 원래 지주사의 거래량이 터집니까? 거래량 잘 안 터진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7월달, 8월달 거래량이 살짝 올라왔다가요, 다시 한번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9월달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증가하는 구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은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들이죠.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점부에서 물량을 막고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11선에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 11선이 어디가 된다? 이렇게 중심선, 추세대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 우리가 두산을 단타치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주사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 잡고 안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은 과거에도 흐름들 보시면은 한번 오르면 탄력적으로 쭉쭉쭉 끌고 올라가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몇 개월 동안 쭉 땡기죠. 여기에서도 몇 개월 동안 쭉 땡겨버리는 이런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봉에서 눌림목 그러면 월봉에서 하나 음봉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랫꼬리를 달고 바로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봇 테마에 있어서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두산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브리봇 이 청소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요 RS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요 모델까지는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오면서 3스핀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의 실적을 보시면 요게 276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간 실적이 아니죠. 얼마 상반기 동안 27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소기를 팔아서 로봇 청소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500억까지 매출을 내는 업체가 없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대명사는 누구였습니까? 유진 로봇이죠. 유진 로봇이 1세대 로봇 청소기 시장을 열었었는데 유진 로봇도 매출액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의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OPM이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 텐데요. 영업이익률이 20%, 16%, 17%, 26%, 19%, 17% 이렇게 해서 20%를 기준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원자재라든지 뭐 마케팅 비용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20% 나온다?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연간 실적 흐름들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외형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이 영업이익률도 다시 한번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에브리봇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수성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를 타고 가야 돼요? 대기업의 등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에브리봇은 누구와 협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미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ODM 업체로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에브리봇은 삼성전자의 ODM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청소기를 에브리봇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2020년에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로보스핀 기술을 적용한 로봇 청소기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국내 특허 2건, 해외 특허 3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2년여간의 지속적인 공동 개발로 다수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협업 관계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에브리봇의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브리봇은 매핑 기능이라든지 IoT와 관련된 기능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홈 서비스 로봇 구현을 누구와 한다? 삼성전자와 하면서 앞으로 제품 개발에 있어서 날개를 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에브리봇 흐름들 또 맥점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의 차트 흐름들인데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윗꼬리 대마왕이라고 자꾸 부르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성격들이 상한가를 붙이려면 딱 붙여버리든지 아니면 종가까지 조금 유지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에브리봇의 윗꼬리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면 보통 종목들이 바닥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갖다 쳐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올리면서 매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의 매집을 통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는 뭡니까? 무상증자입니다. 갑자기 무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위로 쳐 올리면서 급하게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권리락 떨어지는 날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 물량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쳐 올리면서 가지고 가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계속 누군가는 물량을 자꾸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파동상으로 보시면은요, 바닥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3바닥을 잡으면서 탄탄하게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21선 돌파에서 안착하는 3번 구간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400만 주가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 그리고 고점에서 버티고 있죠. 플랫폼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1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1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다시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11선 안 올 수도 있어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쳐 올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도 에브리봇은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여기에 매물대가 드글드글 합니다. 요 윗골이라는 것은 뭐죠? 이게 매물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단타 보시는 분들은 22,000원까지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2만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와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느냐, 그것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타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도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어떤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까? 요렇게 한번 파동이 끝났어요. 바닥 하나 잡았고 두 개 잡았죠.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돌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1선 왔다 간다 그랬죠. 11선. 그래서 10주선 왔다가 두 번째 파동 나오면서 4번 나오고 5번 N자 파동, 6번 나오면 볼린저 밴드 돌파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매집들이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닥을 계속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 볼린저 밴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려오는 시간들이 몇 주간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막고 그냥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매집하고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타 개념으로 우리가 살짝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렴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이런 파동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신고가 26,0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과 기술력, 그리고 대기업과의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앞으로 강점을 보일 가능성들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에브리봇은 우리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타 보실 때는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탑픽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급등들이 나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실적 흐름들만 잠깐 짚어보면요, 4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 누적 매출이 104억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12억 정도, 순이익도 13억 정도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디어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괜찮아지는 구간으로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CB 투자자들이 뭐한다? 메자닌 투자를 했는데 이 상장 물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급락한다 어쩐다 말이 많으신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회차 CB에서 39억 원 규모의 물량에 대한 전환 청구권이 지난 14일날 행사가 됐다. 전환 물량은 30일날 상장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는 알겠지만 지금 거래량들 보시면은 뭐 요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100만 주까지 터져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이것이 정말 위험한 물량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물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상장이라는 이슈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비 물량 추가 상장에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파동적으로 본다면 바닥 잡았고요. 그죠? 이렇게 잡았고 안착했고요. 요게 3번 구간이죠. 수렴하고 나서 4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들 증가를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다만 저항권들이 있죠. 여기가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될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봉상에서 파동 하나, 그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10주선 와서 5번 N자 파동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볼린저 밴드를 또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선에서 또 간다라는 거죠. 갔다가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7번 구간 나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제가 이 고점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파동이 이렇게 나오면 정고점대를 돌파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시세가 끝나고 바닥까지 내려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이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 이후 짧게 안착하고 완전히 슈퍼 랠리를 보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이런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파동 하나 만들고요 올라갔다가 깨서 요렇게 7번이라고 얘기하는 21선 밑에서의 손바뀜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고점대 가서 눌러주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완전 터진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PG가 되겠습니다. SPG도 제가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SPG가 만드는 것은 뭐다? 감속기를 만듭니다. 감속기는 간단히 생각하면요 모터가 막 회전을 하면 이 모터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PG가 하는 것은 일단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데 로봇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 공급 이송 시스템에 있어서 동력 모터, BLDC 모터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요. 산업용 로봇 시스템에 있어서는 SR 감속기 그리고 SH 감속기를 넣어서 요 로봇들을 만드는데 이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감속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은 SPG가 거의 유일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직교 좌표 로봇에 들어가는 유선 감속기가 있고요. 그리고 로터리 테이블용 감속기 여기에서 조금 발전한 것이 SH 감속기와 SR 감속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데 이 감속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모닉 감속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SPG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감속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로봇 테마가 집중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실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좀 보시면은요 분기 매출입니다. 분기 매출이 이렇게 4분기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계절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분기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4분기에는 선방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연간으로 따지면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로봇이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매출액 증가율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들 있어요.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영업이익률이 6.8%대까지 올라왔는데 요게 한 8%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SPG 뭐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기술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SPG의 차트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닥 잡고요. 요거 이제 바닥인지를 아시겠죠? 21선 밑에서 바닥을 잡는 겁니다. 바닥 잡고 나서 수렴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저항권에 갖다 붙여놓고 있는데, 캔들을 보시면 캔들이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시원하게 돌파는 하지 못하지만 요 위에서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손바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손바뀜을 할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거를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손바뀜, 팔 사람들 본전치기 해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하고 있는 것들이고,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도 SPG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전에 9월 달에 들어갔던 이 매물들이 나옵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지선을 이탈하고 장대 음봉이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하나만 나왔지, 그 이후에는 매수 거래량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단타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 때 당연히 여기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로봇 테마는 메가 테마로서 꾸준히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제가 지난번에 상승 추세대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추세대도요, 추세대 중심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SPG는 지금 올라갔다가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디 지지를 확인했습니까? 이 추세선 하단의 지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심선 한번 가서 저항 맞았고요. 그리고 돌파해서 다시 저항 확인했고요. 내려왔는데 이제 점점 뭐가 나옵니까? 이 추세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요렇게 추세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급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지 않고 조금만 내려와도 사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의 요 저항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볍게 전고점대 흐름까지 우리가 주봉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고, 월봉상에서 보면 이거 신고가 가야 되겠죠. 실적 좋죠. 그리고 국내 유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감속기 업체로서 로봇 테마가 올라가면 당연히 SPG도 올라간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신다면 신고가 흐름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SPG는 지금 구간에서는 단타로 한번 접근을 하는데, 올라갔다가 이게 바로 돌파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어디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잇는 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저항선 돌파하면 그 다음에 저항선이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될 가능성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를 확인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세 랠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SPG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에브리봇을 설명을 하면서 국내 로봇 기업들은 뭐를 업어야 된다? 대기업을 업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스타도 역시나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업고 있습니까? LG입니다. 자, LG가 지금 2018년에 지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지분율이 33.4%로 LG그룹에 편입이 됐는데요. 로봇스타가 만드는 것은 제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GQ 좌표 로봇뿐만 아니라 트랜스퍼 로봇, 이송하는 로봇이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공정 장비,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LG 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도 납품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 흐름들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스타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고 그리고 단타 칠 맛도 잘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하락 추세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추세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시장이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여지없이 막히고 있죠.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는 우리가 로보스타를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추세대 돌파하지 못했고요. 저항대에 걸리고 있는 상황, 또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장기 저항대, 이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상당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200만 주 이상 한번 터졌고요. 여기도 200만 주 터졌는데 이 200만 주 가지고 돌파합니까? 돌파를 못하죠. 오히려 이 저항대를 강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베팅할 것은 지금이 아니라 200만 주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빵 터져서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관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로보스타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전까지는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언제부터? 작년부터 흑자로 살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올해 적자가 나기는 했지만 적자의 폭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로봇 시장이 개화가 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 랠리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빡빡빡 기었습니다. 근데 뭘 확인합니까? 바닥을 지금 거의 1년 동안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 주가대에만 들어오면 매수에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들이 월봉상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월봉의 정고점대 박스권 매매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몇 퍼센트 가는 겁니까? 30% 이상의 상승률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스타는 지금 단타 관점으로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거래량들 터지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자.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먹을 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먹을 폭이 뭡니까? 자,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고점입니다. 32,000원대인데 그런데 여기 저항 맞고 여기 저항 맞고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팔 사람들은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량들이 크게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로보스타는 장대 양봉 거래량 나오면서 손바뀜을 확 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까지도 한번 보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로체 시스템즈 로봇테마가 맞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로봇테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종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로체 시스템즈는 원래 일본 로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일본 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로체 시스템즈가 만드는 로봇들은 인덱서라고 그래가지고요. 2016년 정도죠. 이때까지는 주력 장비였습니다. 로체 시스템즈가 원래 했던 것은 디스플레이 패널 전공정 장비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투자가 있으면은 로체 시스템즈 실적은 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 18년 들어오면서 패널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까?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체 시스템즈도 실적에 한번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후공정 모듈 장비들 뭐 밴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저 커팅 장비 이런 거죠. 글래스 커팅 머신 이런 것들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꿨습니다. 특히나 이 밴딩 로봇 장비는 최근 들어서 폴더블 폰 나오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매출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들도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뭐 레이저 커팅 장비 요 글래스 커팅 머신은 매출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10% 언더일 거예요. 그런데 이 글래스 커팅 머신은 향후에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웨이퍼 이송 장비 있습니다. 이 EF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 자동화 기능 중에 하나죠. 반도체 라인 내에서 이 웨이퍼를 공정 모듈에 이렇게 착착착착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매출들 보시면은요, 이전에는 뭐다? FP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매출이 제일 컸었죠. 그런데 이것이 투자가 안 되면서 매출이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박살났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 증가하는 매출들을 보시면 어디가 주로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쪽의 로봇들이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실적은 더 크게 증가를 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롯데 시스템즈는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 그어드렸던 추세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여기 지지. 그러니까 이 지지선에 오면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지선 왔습니다. 이때 사셨어야죠. 제 말을 들었으면 오늘 몇 프로 먹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 수익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팔라? 고점 가면 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추세대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아주 쉽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또 팔아요. 팔고 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추세대를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어디를 벗어난다? 8,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게 만약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파한 이후에 바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눌림목을 준다라는 거죠.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는 요 추세대가 눌러주는 구간에서 이 추세대가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샀다라고 한다면 요 폭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 시스템즈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에서 보면 이 추세대 돌파가 나왔죠. 돌파 나왔으면 뭐 한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봉에서 이거를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롯데 시스템즈는 지금 매수가 아니라 언제 매수였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바로 매수 타점이었다. 그래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디 간다?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라. 그런데 롯데 시스템즈는 저평가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면 중요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 여기 저항이었고요. 여기 저항이었습니다. 여기 또 저항이었고요. 계속 저항을 맞았었는데 이것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11,000원대 전고점대 한번 봐야죠. 그래서 롯데 시스템즈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봇 테마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요, 여러분들 지금은 빠지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요런 급락세, 이런 급락세, 이런 투매 장세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조정은 굉장히 견조하고 양호한 조정이다. 그래서 연말 랠리 내년 초까지는 상승 흐름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2023년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럴 때 하락 추세가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1분기 말 아니면 2분기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의 흐름들도 주식성공TV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주식성공TV의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략 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